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초록빛으로 일렁이던 순천 갈대밭에도 가을이 찾아들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초록 잎사귀 위로 가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갈대. 순천만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드넓은 갈대밭에 부는 가을 바람은 눈과 귀, 마음까지 즐겁게 합니다. 색깔이 변해가는 게 경치가 예쁜 것 같아요. 가을에 그 바람, 시원한 바람을 좀 더 그 순천에서 좀 더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 정원도 가을 단장이 한창입니다. 이곳 600제곱미터 부지에 국화 등 45종, 3,800본이 식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랜만에 마주한 반가운 얼굴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연 풍광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이라서 억새나 갈대, 배롱나무, 숲에 부는 바람 이런 것들이 환상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순천만 정원이지만 2023년 박람회를 앞두고 식물원과 편의시설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3 박람회를 대비를 해서 온실하고 연계해서 이 쉼터로 조성될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여기가 구성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 와서 힐링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로에 열 화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시로 안내방송을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31명, 전남에서는 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7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광산구의 한 물류센터와 제조업체 연관으로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과 인천, 대전 등지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확진됐고 17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전남은 순천에서 3명, 신안 3명 등 모두 1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호남권 순회 경선 투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내일부터 25일까지는 ARS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투표 결과는 후보 합동연설회가 예정된 25일에 발표되고 전북 지역의 투표는 오늘 시작해서 26일에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의 호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는 20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위탁 생산 공장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최근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적정 임금의 주거와 복지를 지원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첫 발을 뗄 건데요. 광주시가 자동차 생산 도시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23년 만에 들어선 완성차 공장 광주 글로벌모터스입니다. 최첨단 설비와 친환경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자동차 회사의 주문을 받아 위탁 생산을 하는 구조입니다. 첫 생산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경영 SUV 캐스퍼. 지난 15일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35만 대 생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539명을 채용했고 내년 추가 채용도 예정돼 있습니다. 동종업계보다 임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주거와 보육 등 복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본 궤도에 오른 겁니다. 설득과 타협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만들어 지역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자랑스러운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높은 품질력 확보를 통한 추가 수주와 노사 동반 성장의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업단지에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건립 등 미래차 집적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인증센터가 광주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감안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친환경 자동차의 그 생태계는 광주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노사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여부는 자동차 생산 도시로서 제도약은 물론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이란 새로운 모델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자치단체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마다 보조금 지원 시기나 기준일이 달라서 거주지 이전 때 어느 곳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와 달리 일반 차로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없고 국 공립대학마다 주차 할인율로 다르다면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해 지원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하는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가 다음 달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동북권 통합청사는 공사비 3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지역민들이 도정을 방문하지 않고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실도 마련됩니다. 동북권 통합청사는 오는 2023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행정 수요에 대비해서 최대 30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산강 하구 관리기관 일원화와 해수 유통을 포함한 하구 생태계 개선 방안 마련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은 현재 하구의 수질과 유량은 환경부에서, 하천 관리는 국토교통부, 바다 구간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구조로 관리 주체가 분산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어제 학동 사고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희생자들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추석에 추모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과 광주시 동구청 관계자, 지역구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시가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허권과 저작권 등 무채 재산권 압류에 나섭니다. 관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616명 가운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자는 46명, 129건이었으며 저작권 보유자는 9명, 82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귀경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한 고속도로 상황 남윤선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윤선 캐스터, 오늘 고속도로 상황 어떨까요?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귀경 차량들로 고속도로 혼잡하겠습니다. 아직 광주 전남을 둘러싼 고속도로는 소통이 원활하지만 충청권 곳곳으로 교통량이 이미 늘고 있는데요. 오늘 귀경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고요. 밤 10시는 넘어야 대부분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체가 많이 길진 않습니다. 8시 요금소를 기준으로 예상 소요시간 살펴보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4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3시간 50분 정도입니다. 네,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심하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대는 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오늘도 낮 동안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내리겠고요. 광주의 아침 기온 20.8도, 한낮 기온 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비는 낮 동안에 짧게 내리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맑아지겠고요.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한데요. 장성과 한평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순천 3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8도, 강진 29도, 진도 28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